광주 민중항쟁 44주년을 떼기리기 위해서 이곳 광주에 왔습니다. 앞서서 5월 풍물단 581명의 풍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고요. 지금은 이제 민주대행진 마치고 5월 단체와 세월호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하는 본 대열이 지금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1980년 5월 14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의 금남로 진출투쟁으로 시작된 5월 가두 행진을 재현하고 이후 민주주의를 향한 수많은 행진과 희생을 기억하며 광주 전남을 비롯한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연대한 이 세상 모든 민중들이 즐겁고도 힘찬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느 때하고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이제 폭압 정권 아래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이 이제 거의 뚜껑 열리기 직전이었다가 이제 지난 4월에 좋은 일이 있어서 많이 내려가긴 했는데 여전히 가슴 속에 지금 불길이 이제 타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하여튼 엎어불자,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지금 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저 촛불 집회 때 늘 맹활약 하시고 계시는 백금열 씨 이번 주는 안 갑니까 그러면? 아, 이번 주 올라갑니다. 대단하십니다. 노래 잘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그렇게 많이 활약하면 예. 학교에서 괜찮습니까? 뭐 뭐 압박 없습니까? 저 광주는 역시 이제 민주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보신 시민들은 100이면 100 다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그 뭐 쇼츠 또 뭐 틱톡에 한번 올랐던가 봐요. 저는 이제 투지폰이라 뭐 투지폰이라 그런 걸 모르는데 애들이 어느 날 월요일에 학교를 갔더니 애들이 제 노래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틱톡에 올라왔대요. 뭐 메인 화면에 올라왔다든가 어쨌다든가 해서 애들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좋아할 것 같고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면 역시 대단합니다. 민주도시입니다. 여기는요 경찰분들도 달라요. 다 민주경찰입니다. 제복을 입고 계셔서 그렇지 마음은 지금 다 금남로에 계셔요. 공무원이든 뭐 지금 요 앞에 저기 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에요. 교육감이 한 400명이 오늘 왔다던가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번 봉화 갈까요? 정말 아이 우리 방송 있어. 방송이 중요해. 또 사모가 봉화 가야지. 참, 방송 문 닫아 그럼. 나는 저 22일 날 갔다가 소나무님이 팥빙수노나 김혜연우가 같이 갈까. 저 조사는 언제 받아요? 조사는 20일 날. 20일 날? 이 뇌물 청탁 증거들이 네. 엄청난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네. 아직 우리도 보도 안 했어. 명품보다 더 세 그게. 그래서 그걸 하나 던져주고 수사를 이제 못 믿으니까 그리고 던져주고 또 대검에다 고발을 해봐. 이원석하고 중앙지검장의 의견이 다른지 다시 거리 내려 보내는지도 보고 우리는 아주 전략적으로 한다. 그래서 안 오면 이제 폭로에 들어가고 이제 민주당 특검에 가고 그렇게 하지. 김건희는 상습 뇌물 중독자야. 그러니까 주는 대로 다 받고. 그런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아.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십몇 년을 그렇게 그렇게 살다 살아-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청탁을 하는데 뇌물을 받냐고 이게 이해가 돼요? 마을 이장 부인도 절대 그렇지 않아. 홍준표가 김건희하고 대화 좀 몇 시간 하더니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이번에 뭐 중표 지나면 네, 만났잖아. 만났죠. 김건희 옆에 가지 마. 여기도 바로 그렇게 돼.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이명수 기자하고 최재형 목사 둘 뿐이 없었어. 지금까지. 가지마 만나자 해도 김건희 만나지 마. 송준표 같이 변한단 말이야. 이태원 특별법이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결국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약간 수정이 돼서 뭐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심정은 어떻습니까? 많이 참 복잡합니다. 이 법을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정말 험난하게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였었는데, 이렇게 합의해서 만들어낼 거를 왜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반대하고 외면했는지 참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어쨌든 저희가 특별법을 통과를 하게 했지만, 결코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이용해서 진상규명이 꼭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5.18 44주년인데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아직도 5.18이 44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혹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초석을 만드는 5.18의 정신을 이어받고 꼭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끔 모든 사람들이 연대하고 힘을 써야만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없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도 마음을 다해서 5.18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에 이런 두 번 다시 이런 참혹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데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얘기를 참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어디서 오세요? 예? 어디서? 광주 시민입니다. 광주 시민에 예, 지금 매년 이렇게 참가하시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번 44주년은 좀 의미가 더 다를 것 같은데 총선도 있었고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총선은 사실 승리는 했잖아요. 네, 어제 사실 국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의 저희 민심을 당원들의 마음을 대변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큽니다. 예. 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크게 지금 당원들이 울분을 토하는 내용인데 그 주변에서 그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뭐 비판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 주위에 민주당 권리당원이면 다 그렇습니다. 가장 그 비판적인 어떤 뭐랄까 지점이 있다면 어떤 지점일까요? 무시당했다는 걸까요? 그러죠. 여기 민주당 당원 권리당원들의 특히 또 국민들의 어떤 70%가 넘는 그런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사실 했다는 그런 울분이 있는 거죠. 아, 참. 주변에 막 탈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탈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더 많이 권리당원을 입당해서 민주당을 지키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야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인권상을 받은 아, 광주 인권상을 수상자. 아, 수상자. 지금 그 연대사들이 쭉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해마다 지금 펼쳐집니까? 네, 그 전 세계 특히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의 많은 그 민주화를 갈망하는 나라 국민들이 오셔서 함께 연대하는 뭐 그런 축사와 연대사, 또 일본에서 오신 우타고에라는 시민합창단이 또 연대 공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광주가 대한민국만의 5월이 아니고 대한민국만의 광주가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민주화의 성지로서의 민주화의 도시로서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서로 힘께 연대하는 겁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예, 제 이름이 조모아요. 미얀마 사람입니다. 조모아. 예, 반갑습니다. 미얀마 분이시고요. 맞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미얀마 분들이 이제 미얀마 상황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미얀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 미얀마 상황은 광주 5.18처럼 지금 학살당하고 고소당하고 또 다음에 여러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 어떤 부분들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제사회에서도 미얀마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면서 미얀마 민주화는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원과 지지 응원해 주면 감사드리겠다고 이렇게 외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 상황이 한동안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약간 소식이 좀 뜸하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국내 상황이? 국내 상황은 계속 최악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공부 독재라고 하면 관주 시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피로 먹는 주인잖아. 그래서 미얀마 내에서 여러 방법으로 피리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빨리 뭔가 이 좀 타개책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국제사회의 동참 없이 지금 국내 상황이 뭔가 호전될 가능성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미얀마 사람들도 지금까지 3년 이상 여기 저항운동들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관주 5.18처럼 언젠가 우리도 민주화는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힘만이 갖추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예.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국회의원들 그리고 5.18 유가족분들과 국회의원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하경 국회 부의장 당선자, 국회 부의장으로 내정된 분이시죠. 이하경 의원도 계시고 옆에 장경태 의원,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강기정 시장, 그다음에 박성준 의원,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 박균태 의원, 정준호 의원, 그다음에 윤종근 의원, 뒤에는 김영진 의원, 그다음에 김태선 의원 등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 오셨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80년 5.18의 민주화라고 하는 정신이 지금 시점에서 민주화가 우리나라가 꽃이 폈다고 봤는데 다시 이제 민주주의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5.18 광주 무등산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시대 정신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재정비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아니 지금 국회의장 선거 때문에 당원들이 많이 동요도 하고 울분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당사가 너무 크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당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정당을 보면은 이제 이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갔다가 대중 정당으로 갔다가 전문가 정당으로 가다가 근데 우리나라 정당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요. 이 정당의 큰 흐름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정당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민주당에 대한 바람이 뭐냐면 새로운 정당의 흐름으로서 유권자와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우리의 정당 시스템이라는 것이 소수의 엘리트 정당화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이번 2022년의 정당의 흐름은 당원이고 유권자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흐름이 바뀌었는데 그 첫 시험대가 이번 국회의장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 안에서 있었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방향과 또 하나 이제 우리 당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불일치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이 정당의 흐름을 잘 보고 당원, 국민,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인들이 아직 그 적응 시점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또 이제 말을 좀 딱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당도 좀 변화해야 될 그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원들이 볼 때는 결국 대의민주주의인데 당원과 그리고 민심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당원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낀다 이런 어떤 울분을 지금
토로하면서 탈당까지 하겠다 막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선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파장이 훨씬 깊고 오래 갈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위로의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흐름에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당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하신 거에 대한 약간 반복적인 건데 그러면 왜 이런 당원 민주주의 중심의 정당의 흐름이 왔고 240만 120만의 권리당원들이 등장했느냐. 그건 윤석열 정권 때문에. 그렇죠. 무도한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저항으로서의 우리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그것이 어떤 현상 중에 하나가 있었냐면 이 당원들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디지털이 형성이 된 거예요. 디지털의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정치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이 형성된 거예요. 과거에는 정당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박시영 대표 같은 분들이 또 유튜브도 하고 또 김어준이라는 분도 만들고 이러면서 아 이게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을 졌고 그게 진지가 구축이 됐고 이걸 통해서 또 공중전을 펼쳤고 그러면서 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 정치인들이 과거에 엘리트 중심 정당, 전문가 정당에 여기에 벗어나지 못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시험대에 있는데 우리 당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정도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선자들에게 예, 좀 이런 그 의원님의 뜻을 많이 좀 전달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과거 그 5.18 항쟁 전야제하고 좀 다릅니까? 약간 제 방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분위기가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 22대 국회 하면서 다시 5.18을 재조명하거나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을 좀 더 느낀다고 할까 오늘 좀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국회의장 선거 때문에 막 당원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국회에서 그 결정된 것에서 당원들이야 당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결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나와버렸는데. 네, 다만 이제 그런 당원들이 열망했던 더 강한 국회, 더 개혁적인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새로운 국회의장단 후보께서 잘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바램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멋지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의원 더민주혁신회의 대표를 좀 만났습니다. 엊그제 일어났던 국회의장 선거 파행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더민주혁신회의가 또 입장문도 냈습니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여러 가지 충격이 있을 줄 아는데요. 어지간하면 입장을 안 내려고 했습니다. 또 내일이 5.18 기념 행사도 있고 해서 그런데 급작스럽게 오후에 좀 준비하자 했어요. 탈당하지 마시라 읍소하려고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저 탈당 의사를 그 내비친 당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지금 뭐 당의 공식 통계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규모가 굉장히 좀 크다. 그래서 자칫하면 당내 분열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개막을 위해서 대선까지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국회의장 선거 이것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당원 간 분열 또는 당원과 의원 간 분열 또는 의원 내에서의 분열 그래서 더 철저하게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을 빨리 다시 이 사태를 수습하자 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탈당하지 마시라. 이럴 때일수록 단결하자. 두 번째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럴 때 우리의 분열 안에 끼어들어서 이 분열을 공고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갈라치기에 절대 당하지 말자. 그래서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주제로 오늘 급하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 그 당원들이 네.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를 접하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허탈감도 있고요. 네. 그 정도 했는데 이렇게 몰라주냐.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앙케이트 조사 이런 걸 보면
당원과 핵심 지지층의 뜻이 어떤지를 뻔히 알 텐데 우리를 무시하느냐는 거냐. 어떻게 배신하냐. 되자마자 경선 때 그렇게 당원들한테 손을 벌리더니 대의 민주주의 뭐 이야기하면서 대의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냐. 당원 기반 없이 대의가 있는 거냐. 민심 기반 없는 대의가 있는 거냐. 본인들이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만 마치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사실은. 당원들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원들께서는 지난 4월 총선 윤석열 심판의 연장선상에 지금 국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혹여나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로 지금 선택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당원들의 집단의사를 모아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이번만큼은 의원들 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심이 아니라 당심에 기반해서 한 번만 따라줬으면 하는 그런 당원들의 강력한 열망이 여러 앙케이트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혹여나 지금 당선된 우원식 후보님에 대한 평가절하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는 우원식 후보님을 중심으로 의장 후보님을 중심으로 당이 일사불란하게 개혁국회, 혁신국회, 책임국회를 위한 그 도정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런 정도의 압도적 당원들의 의사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당선자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 앞으로 정말 당심을 의원들에게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들이 원하면 그대로 대리, 대의 대표하는 그걸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마치 이게 체포동의안 왔을 때 트라우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느낀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아니 그리고 추미애 당선자를 국회의장으로 원했던 것을 당원들이 그렇게 원했던 것을 마치 검찰 개혁을 잘할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한정지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대통령의 그냥 거부권이라든가 뭐 흔히 말하는 국회의원들 압수수색하고 막 일방통행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막아야 하는 거고 그런 그 막으려면 그런 정도의 배짱과 기계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걸 과거에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심판 특히 이제 탄핵으로 가야 하는 국면에 있어서 그런 법과 제도 180석 몰아줬는데 뭐 했느냐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과 제도를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능수능란하게 원칙대로 그거를 지켜낼 사람이 누구냐 활용할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를 고민했던 것이지 저는 사실 추미애 우원식 둘 다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떤 두 분 중에 누가 훌륭하냐를 뽑는 선거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절대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현상에 대해서 당선자들 앞으로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할 분들이 민감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저분들이 지금 어떤 팬덤 현상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 7, 80% 압도적 지지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탁드립니다. 이번 국회의장 후보 뽑는 선거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수많은 선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 진짜 의원들이 생각해야 돼. 당원들이 어떤 생각? 이제는 과거가 아닙니다. 엘리트 원내 정당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입니다. 그러면 당원들의 이 의사를 경청하고 적어도 이런 정도의 압도적 지지면 당원들에게 무릎 꿇고 굴종해야 합니다. 이게 과거처럼 늘 되고 나면 항상 헌법기관 운운하면서 마치 본인의 선택이 당원들의 우매한 판단 위에서 뭔가 당원들을 조직하고 당원들에게 뭔가 지시하듯이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지역위원회 운영도 그래야 하고 우리 당 운영도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계획 중인데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6월 2일 2기 혁신회의 출범을 우리 국회의원회가 대의실을 하는데
야, 그냥 출범만 해서는 안 되겠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혁신회의의 당선자 초선 당선자가 31명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네. 31명이 일사불란하게 추미애를 찍었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점에서도 더민주혁신회의가 더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토론해서 정치 결사체로서 네. 의견을 모으고 행동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치 조직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원내외에 같이 공부하는 의원 모임, 또 원외에서도 공부하는 당원 모임, 이것도 활성화할 거고요. 특히나 국민적 이슈로 민감한 당내에서 특히 격돌이 일어나는 의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혁신회의 소속 의원님들과 정말 수기를 거쳐서 필요하면 밤새서 그렇죠. 그 토론하는 모습도 찬반 토론이 다 공개해서 그래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모두 다 승복하면서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는 이런 정도 돼야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해볼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그 이번 사태를 보면서 조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친명계가 분화됐다. 왜냐하면 범친명하면 100명, 120명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추미애 당선자가 얻은 표는 뭐 뉴스공장에서는 이제 80표라고 발표하던데요. 실제 어떻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나 뉴스공장이 이야기했던 것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범친명하면 한 100명, 120명 되는데 그 중에 20명, 40명 정도는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다, 친명계도 분할을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서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우리 당선자님의 캐릭터, 또 우원식 의원님이 또 의정활동 과정에서 보여왔던 여러 가지 인간적 관계. 거기에다가 또 기본사회 또 부위원장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친명계 내에서도 또 우원식 의원한테 표를 던진 분들은 제법 있을 거예요. 을지로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또 지난번에 후쿠시마 그 핵 오염수 방류 때 단식 투쟁 이런 걸 쭉 보면 또 우리가 대선 때도 우원식 의원님이 우리 그 대선 캠프의 선대위원장 좌장 역할도 하셨고 다 범친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혹여나 두 분 사이에 놓고 갈라치기 위험하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정도의 압도적 민심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당사자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민감한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는 한번 성찰적으로 해석하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해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탈당하지 마시라. 탈당하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 내부의 격렬한 토론과 성찰과 또는 앞으로 그 긍정적 방향에서의 총의를 모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되 이 틈에 끼어서 민주당 내 분열을 조장하는 이른바 보수 언론들의 갈라치기에 우리 담대하게 함께 어깨 걸고 같이 나가자, 이겨내자, 이런 부탁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초선 당선자들이 한 71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그 당원들의 이 지금 절규를 네.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메시지들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누구를 지지해야 했는데 이렇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저들이 저렇게 절규하고 분노하는지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주요 국면마다 의사를 펼칠 때 당심과 민심이라는 걸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번에 진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제는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는 이제 우원식 의원님입니다. 혹여나 이 혁신국회, 개혁국회, 윤석열 정권과 대결전을 치러야 하고 우리가 우리 박시영 대표님이라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이게 내부의 그 무능으로 또는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내부의 어떤 폭로가 있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정권인데 잘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는 국회대로 또 우리
당은 당대로 잘 준비해서 어쨌든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이 논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뒤에서 호시탐탐 박수치면서 이것을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수습하고 이제 전당대회도 준비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총선 민의에 기초해서 우리 혁신에게 얘기하듯이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정당 혁신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정치 혁신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달 전당대회 때 그야말로 혁명적인 당의 체질 개선, 그다음에 예전에 김은경 혁신안에서 제안했던 또 우리 정개특위죠. 다 유보하고 미뤄왔잖아요. 총선 하면서 이번에 한번 단번에 한번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로 다시 결집하자 호소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 믿을 것은 몇몇 개혁 정치인도 있지만 더민주혁신회의가 얼마나 단일 대우를 확실히 구축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이번 그 결과에 대해서 당선자들이 정말 뼈저리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원들이 왜 그러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거를 잘못 해석하기 시작하면 여기 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성도 깨닫고 이게 뭐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 치유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허탈감이거든요. 예, 이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이것은 추미애 전 장관이 안 돼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그렇죠. 안 되는구나. 인물이 누구냐에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의지를 한번 우리가 모아봤는데도 이건 또 하나의 시험대였거든요. 그렇죠. 당선자 신분일 때. 그렇죠. 여기에 대한 허탈감이자 동시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반복될 것인가 아니면 바뀔 것인가. 그래서 각자 의원님들 당사자들의 여러 메시지들이 지속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좀 같이 안팎으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우원식 의원께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렇게 예를 들면 그 추미애 그 당선자를 원했던 분들의 마음, 당원들의 마음이 우원식과 추미애 우원식 어떤 분이 더 나은지 이런 선택이 아니었다는 거를 좀 직시하시고요. 우원식 의원 그 국회의원 내정자께서도 당원들의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표출이 됐구나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추미애 당선자가 내세웠던 국회의장 선거에서 내세웠던 여러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약들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도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두 분이 좀 비슷한 공약도 많고요. 그렇죠. 또 일부 또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받아 안으시고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당원들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큰 어른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야제 5.18 전야제에서 강의원 더민주혁신회의 대표 만나봤습니다.